코로나19 감염 고위 험군 시설인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7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중증 응급진료센터가 지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북에서는 동국대 경주병원 등 4곳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의 고위 험군 시설인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시가 뒤늦게 조치에 나서면서 감염 확산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병상 200개 규모의 대구 북구 K마디 병원. 이 병원에서만 1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두 명씩 늘어나다 지난 11일과 12일엔 10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환자 10명, 직원 7명, 직원 가족 2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 9일, 이미 확진자 7명이 무더기로 나온 뒤입니다. 지금 북구보건소에서 조치를 하다가 대구시로 알려온 것이 3월 9일입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가 3월 9일까지는 환자가 폭증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보건소와 시의 역량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10일 역학조사반을 투입했고 다음 날 뒤늦게 병원 폐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신천지 교인 1명이 외래 환자로 다녀갔고 이 교인은 코로나19 치료 중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 확산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K마디 병원이 3월 11일자로 폐쇄 조치가 되어져서 저희가 병원에서 정보를 얻는데 조금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최대한 전파 경로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늑장 대응으로 집단 감염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더군다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고인과 작별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대구 유일의 화장장인 명복공원. 정규 운영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에야 코로나19 사망자들의 화장이 시작됩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찾는 곳인 만큼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인의 시신은 수의 대신 특수 처리된 비닐백으로 밀봉돼 안치실에서부터 화장장까지 그대로 옮겨집니다. 유족이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임종도, 화장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인원만 그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참관하실 분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금 제공이 되면은 그거를 입고 오시는 분만 화장동까지 내려가고 요 밑에까지는 저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추스르기 어려운 유족도 방역에는 적극적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장례 전 화장 방침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화장동에는 꼭 필요한 한 명만 동행하고 혹시 모를 감염을 우려해 빈소도 차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위기. 고인을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철통 방역 속에 쓸쓸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11일 응급실 감염 문제와 코로나19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 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경북도에서는 13일 4곳을 지정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된 안동병원.
환자를 분류하고 진료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중증 응급진료센터에서는 환자가 오면 응급실 입구에 있는 환자 분류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한 뒤에 각각 다른 곳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의심 증상이 없는 중증 환자는 응급실 일반 진료구역으로,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는 격리 진료구역으로 옮겨집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중증 응급 환자가 오면 각 병원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중증 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하고 별도의 격리진료구역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증 응급진료센터는 격리진료구역 5병상과 사전 환자 분류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경북에서는 동국대 경주병원, 안동병원 등 4곳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우리 도는 금일부터 동국대 경주병원, 안동병원을 코로나19 중증 응급진료센터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 성모병원과 구미 차병원은 필수 시설을 정비하여 다음 주 중에 운영하겠습니다. 중증 응급진료센터 지정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례가 줄어들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경주 보문호.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모처럼 만의 여유를 만끽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포근한 봄 날씨에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탄 시민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외출을 하지 못하고 힘겹게 버텨온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집에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밖에 나와서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요. 여기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고 그리고 마스크 끼고 다들 다니시고 해서 그리고 뭐 괜찮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집단 감염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 증가가 주춤하자 벌써부터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은 한치도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닙니다. 더욱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공식화되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 단속도 일제 검문 방식이 아닌 의심 신고 차량에 대한 선별적 단속으로 방식이 변경됐죠.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지다 보니 음주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밤 11시 40분쯤 거제에서 불법 유턴을 한 차량과 경찰 차량의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심야 도주국을 벌인 운전자는 30대 여성 운전자.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1, 2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139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이었던 것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3배 늘었고 부상자 수도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음주사고 중 70%가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일시 중단하면서 단속이 느슨해지자 음주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심 차량이라든지 신고되는 차량 이외에 이 주간 시간대라든지 야간 시간대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음주 용의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금 선별적 음주 단속을 강할 방침입니다. 확대한다고 해도 선별적 단속은 일제 음주 단속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공적 마스크 오부제로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긴 줄을 서는 등 마스크 구하기가 쉽진 않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광고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마스크는 광고와 달리 인증을 받은 적도 기능도 없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부산의 한 업체입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마스크를 만들어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일반 마스크입니다. 이 업체는 항균 원단으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를 항균 마스크로 허위 광고에 적발됐습니다. 실제 이들이 마스크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을 막아준다는 광고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거 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에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 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하고 의약 외품이라는 표시와 함께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투명 비닐에 5매에서 10매씩 소분 포장해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2월 초부터 지금까지 6만 1천여 매, 1억 5,7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허위 광고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 사태, 부산시는 마스크 제조 판매 업체의 불법 유통, 판매 행위 단속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취약계층이나 의료진 등에게 양보하는 운동이 화제입니다. 절실한 사람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보건용 마스크는 되도록 사지 않겠다는 건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 모두 검은색 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구매를 자제하는 양보 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우리 교육청 직원들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양보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아 주어 교육청에서 면 마스크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양보 운동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합니다. 각종 SNS에선 관련 해시태그와 인증샷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 먼저라고 적기도 하고 일부러 면 마스크를 여러 장 샀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양보를 제안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양보 운동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당연히 취약계층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쪽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양보를 해서 안전한 젊은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비하면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많이 좋겠고 나도 이러지 않았으면 좀 양보도 하고 싶고 그런 처지인데 좀 많이 부탁드리면. 반면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당장 마스크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제가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거 먼저 사고서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뭐 엄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써야 되니까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자는 취지에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 양보운동이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번에는 각 지역에 있는 시민 기자들을 통해 현장 분위기 짚어봅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신규 입원 환자도 좀 많이 줄었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중환들은 이송되어 아직 입원 환자 수는 다소 많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산 지역의 동료 의사들은 봉사단을 꾸려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 지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많은 환자들도 보고 검사도 도와주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벗고 하는 것도 힘들고 오래 입고 있어야 하더니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에도 보도되었다시피 부족한 물자를 아끼기 위해 물도 적게 먹는 등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가서 방호복을 벗으면 새 방호복을 또 입어야 하니까요. 최근 신규 환자 발생이 주춤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잦아드는 형세를 보이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양원이나 콜센터 등 집단 생활하는 곳에서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 학생들도 개학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늘 수 있으니까 아직은 단체 활동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신경 썼던 거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제 각방 생활을 하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항상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했어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방 안에서 따로 이제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개별 식사 이후에도 식기 같은 경우는 다 뜨거운 물로 소독 좀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의류나 수건도 이제 별도로 구분해서 세탁을 좀 해서 생활을 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사회랑 이제 거의 단절된 채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 답답했던 거 그거 말고는 큰 불편한 건 없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자가격리가 된다고 해서 바로 검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내다가 증상이 있어야지만 검체를 가능하다 보니까 내가 당장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이 좀 크더라고요. 자녀 돌봄 지금 이제 많이 이용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유치원에도 보니까 2명만 나온대요.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늘 것 같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4명 정도? 그래서 또 근데 가장 문제는 7세 이제 유치원 졸업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돌봄을 해야 되는데 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학교 돌봄 교실에 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낯설어하고 거부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돌봄 교실이 원활하게 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이게 아이들 돌본다는 게 사실 엄마 마음도 불안하고 정부에서 해준다 해도 이렇게 부모님 마음에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되는데 사실 가정 돌봄이나 돌봄 교실 뿐인데 사실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이제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부분 또 이제 지원금밖에 없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일단 이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소멸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학교 가는 것 또 거기에 대한 방침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교인이자 대구 첫 확진자인 31번째 확진자가 여전히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31번 환자가 아직 기침과 가래가 있고 가끔 열이 나기도 한다며 지난주 진단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31번 환자를 시작으로 대구 누적 확진 환자는 약 6천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